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커버를 모델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커버도 왼쪽에서 보이는 2D 화면에서 오른쪽에 보이는 3D 화면으로 모델링 할 건데요. 커버에서 신경 써서 모델링을 할 게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일실과 관계된 규격지수, 두 번째는 육각 구멍붙이 볼트가 들어가는 자립하기,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3D 형상을 이렇게 만들 것이고요. 조립된 형상을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 녹색으로 커버가 이렇게 보이죠? 커버가 보면은 지금 이렇게 흑색으로 나온 게 오일실입니다. 결국에는 커버가 오일실이 들어갈 이러한 자리를 파줘야 되고요. 그리고 커버가 이렇게 보면은 본체와 맞닿아 있고 본체에 끼어 들어갑니다. 이쪽 부분이 본체에 끼어 들어가는 부분, 끼어 맞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보이죠? 이 부분에 육각 구멍붙이 볼트인데 육각 구멍붙이 볼트가 들어갈 어떤 자리를 파주는 이런 부분, 이런 게 규격 지수입니다. 유념을 해서 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만들기로 스탠다드 IPT를 열어보겠습니다. 원점을 플러스 누르시고요. XY 평면을 스케치를 잡아도록 하겠습니다. 커버도 마찬가지로 지금 저희가 이렇게 똑같은 상하가 대칭이 모양이죠. 그래서 반틈만 그려서 중심축을 기준으로 회전을 시키는 그런 형상으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벨트 풀리, 기어, 커버는 다 위쪽만 그려서 회전을 시키는 게 훨씬 편합니다. 스케치 화면에서 선으로 이렇게 대략적으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쪽도 먼저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부분에 오일실을 빼고 이쪽 부분은 다 그렸습니다. 그래서 치수 기입을 할 건데요. 나머지 치수들은 다 자로 재는 거기 때문에 전체 지름이라든가 아니면 이 안쪽에 있는 이쪽 요게 보이십니까? 이쪽에 지름, 그 다음에 이쪽 폭, 그 다음 안쪽에 있는 이런 치수들, 그 다음 전체 폭 이런 것들은 다 자로 재서 그리면 됩니다. 자, 그래서 치수를 한번 기입을 해볼게요. 중심으로 바꿔주시고요. 치수를 항상 전체 치수부터 먼저 나타나면 좋기 때문에 이 전체 지름은 65mm가 나오고요. 전체 폭은 10mm가 나옵니다. 전체 폭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mm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전체 지름은 65mm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쪽 치수, 이 폭은 7mm가 나오네요. 이것도 자로 재는 치수입니다. 축에 끼어 들어가는 이 부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47mm가 나옵니다. 만약에 우리가 47mm로 끼워 맞춤을 나중에 H6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본체를 그릴 때도 이 부분은 분명히 47mm가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베어링과 관계되는 치수이기 때문에 베어링의 바깥지름 6005의 바깥지름 47mm를 정확하게 그려줘야 됩니다. 만약에 커버를 그릴 때 자로 재니까 46mm가 나왔어요. 그렇다고 해서 46mm를 나오면 이것은 틀린 도면이 됩니다. 정확하게 26mm가 되고요. 그 다음 폭은 여기서부터까지 3mm로 구속을 시킵니다. 그래서 회전으로 이 위쪽 부분만 회전축을 이 중심축을 기준으로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커버의 외형이 어느 정도 나왔습니다. 여기 라운드부터 먼저 해줄까요? 이쪽 부분 라운드, 이쪽 부분 F로 안쪽을 라운드를 3mm 정도, 도시되고 지시 없는 라운드는 3mm입니다. 3mm로 해주겠습니다. 다음 저희가 오일실을 그릴 건데요. 오일실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오일실입니다. 저희는 오일실이 들어갈 자리를 파줘야 되는데 오일실은 X로 나타나기도 하고 오일실 형상처럼 꼬불꼬불하게 나오도 오일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플러머 블럭을 많이 썼는데 플러머 블럭이 규격에서 빠지면서 커버에 들어가는 거의 100%는 오일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일실은 예전에 설명을 드렸죠. 이쪽 안쪽에서 기름이 들어와서 기름이 베어링과 축을 돌 건데요. 이 커버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오일실입니다. 먼지나 기름을 밀봉해주는 역할이 오일실입니다. 오일실은 규격치수인데요. 규격치수를 찾기 전에 기준치수가 있습니다. 기준치수는 이 치수와 오일실이 끼어 들어간 축지수인데요. 이 축지수는 얼마입니까? 이것은 자로 재면 안 되죠. 왜냐하면 베어링 6005가 있기 때문에 6005의 안지름 25mm, 정확하게 25mm가 나와야 됩니다. 24mm나 26mm가 나오면 안 됩니다. 26mm가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오일실의 마지막 바깥지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바깥지름을 자로 재면 38mm가 나옵니다. 그 다음 폭도 한번 재봅니다. 폭도
폭은 한 5mm 정도가 나오네요. 그래서 이 치수들을 기억을 하시고 오일실 규격 치수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일실 규격을 찾았는데요. 스몰 d, 라지 d, b 값이죠. 그 스몰 d는 얼마였습니까? 스몰 d가 25였고요. 라지 d가 38mm였고요. 폭이 5mm였습니다. 그러면은 기준은 스몰 d, 축이 들어가는 지름이기 때문에 S계열과 G계열이 있습니다. 25mm를 보면은 S계열도 있고 G계열도 있는데 저희가 바깥 지름이 38이고요. 여기도 38이 있죠. 폭이 5mm입니다. 그러면은 쟀을 때 폭이 8mm 나오면 S계열을 써도 되는데 지금 폭이 5mm 밖에 없기 때문에 G계열을 쓰도록 합니다. 일반적으로 S계열을 많이 쓰는데 지금 요 치수를 기준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밑쪽에 보면 이렇게 축 그릴 때 요거 치수를 참고했죠. 커버를 그릴 때 요 치수를 참고합니다. 자, D1 값의 25mm를 찾았을 때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D1 값이 25mm를 했을 때 알파와 L 값을 줘야 되는데요. L 값은 0.1b에서 0.15b입니다. 우리가 B 값이 얼마였나요? B 값이 5mm였죠. 5mm였는데 0.15를 곱하면 계산식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0.1을 곱합니다. 그러면 L 값은 얼마입니까? 0.5가 되겠죠? L 값은 0.5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알파 값은 15도 30도인데 그냥 계산하기 쉽게 30도로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B 값이 5가 나왔는데요. 규격집을 잘 보시면 오일실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오일실을 그려주는 게 아니라 오일실이 들어갈 폭을 커버에서 폭을 그려주는 거죠. 여기서 여기까지죠. 그러면 오일실의 폭 5mm보다 조금 더 크게 그려주면 되겠죠. 그런데 이 규격집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공단 규격집은요. 그래서 조금 더 파주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0.3에서 0.5mm 정도 파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5.3mm 정도 파주시면 되겠네요. 예전 규격집에서는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요. 구석의 둥글기 R은 0.5 이상, 그래서 이쪽 부분도 0.5mm 정도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온 규격집을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2D 치수 기입할 때 이런 식으로 치수 기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큰 지름이 38이었죠. 파이 38D에 H8도 붙여주시고요. 각도 30도 L값 넣어주시고요. 거칠기 XY 넣고 R값 넣고 B가 아닌 B 다시 값. 요거는 우리는 오일실을 그리는 게 아니라 오일실 들어갈 자리를 봐주는 거니까요. 보겠습니다. 호칭 25mm를 받고요. 외경은 38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폭은 5mm를 받고요. 그 다음에 구멍폭 B'는 5.2가 나오죠. 네, 요게 지금 현재 공단에서 나오는 규격집에는 B' 값은 주어지지 않는데 그냥 B 값에다가 플러스 뭐 0.2나 0.3 정도 여기 보면은 폭값에 따라서 0.2를 주시도 하고 0.3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 조금 더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L 값은 0.1b니까 0.5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라운드 값은 0.5 최소 값이니까 요 이상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R 값은 0.5, L 값도 0.5 그 다음에 30도 해주시고요. 거칠기는 나중에 기입해 주시고요. B' 값은 5.2mm 요 값들을 모델링을 할 때 넣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인벤트 화면 들어가겠습니다. 요 뒤쪽이죠? 요 뒤쪽에 스케치를 잡고요. 클릭을 해서 S 스케치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큰 지름 원을 눌러서 38mm짜리 원을 만들어줍니다. 이게 오일실에 들어갈 지름이죠. 그래서 돌출 1을 눌러서요. 반대편으로 얼마를 들어갑니까? 폭을 저희가 5.2mm 들어간다고 했죠. 그래서 거리를 5.2mm만큼 오일실에 들어갈 자리만큼 5.2mm를 파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온 게 보이시죠? 이 전체 지름이 38mm고요. 그 다음에 이 폭이 5.2mm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안쪽에 라운드가 있었죠. 0.5mm 이상이니까 클릭을 하셔서 반지름은 0.5mm 정도만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챔퍼 못따기를 해줘야 되는데요. 못따기를 누르시고요. 첫 번째가 아닌 두 번째 누르시고 거리는 얼마였습니까? L 값이 0.5였고요. 각도는 30도 30도였는데 바로 이렇게 눌러주시지 마시고요. 이런 원을 한번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못따기 될 부분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확인 이렇게 누르시면 모든 규격지수를 적용한 오일실의 자리를 파준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은 굳이 이렇게 안 하시고 그냥 챔퍼 1로 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나중에 2D에서 그려주시고 이게 각도 30도, 폭값 0.5mm는 눈으로 봐서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형상만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3D에서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챔퍼 1mm로 그냥 해주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이쪽 깊은 자리 파기 규격을 봐야 되는데요. 지금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인데 확대를 해볼게요. 깊은 자리 파기는 지금 이런 나사를 넣기 위한 자리를 파주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파란색 선으로 이 정도 나사의 머리가 묻히도록 이렇게 자리를 파줘야 되는데요. 이 선을 경계로 오른쪽은 본체고요. 왼쪽은 커버입니다. 그래서 본체 쪽에도 이렇게 탭을 표시해 줘야 되겠죠. 앞나사 탭을 해줘야 되고요. 커버 쪽에도 이렇게 빈 공간이 있는 육각 구멍 붙이 볼트가 완전히 묻히도록 이런 규격을 넣어 주셔야 되는데 한 3년 전부터인가 공단에서 제공하는 규격집에 깊은 자리 규격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옛날 규격집에 나온 것을 보고 값들 외워주셔도 되고요. 정 안되겠다 그러면은 자로 재시면 됩니다. 일단 기준 치수는 본체에서 요 치수를 자로 재시면 뭐 한 3, 4, 5mm 정도 나올 건데요. 보통 4mm로 잡으시고요. 4mm라고 했을 때 이 기준 4mm에서 규격집을 보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자로 재시면 됩니다. 요 값,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요까지 값, 그 다음에 요 볼트 머리의 폭값, 요 세 가지 값들을 자로 재셔도 되고 아니면은 M4짜리 하나만 외워주시면 됩니다. 자, 규격 지수 잠깐 보겠습니다. 이 규격 값들이 지금 빠져 있는데요. 이 값들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기준 치수가 얼마였나요? 이게 4mm였죠. 요거는 카운터버에 육각 볼트가 살짝 묻히는 값이고요. 요거는 육각 뭉붙이 볼트가 완전히 묻히는 값입니다. 그러면 나사의 호칭이 보통 3, 4, 5mm가 많이 나오는데요. 4mm가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DH 값이 기준 치수가 4mm면 DH 값은 얼마입니까? 4.5로 파주시고요. 카운터보어는 지금 이 부분이 카운터보고요. 깊은 자리 파기는 D 다시 값이 큰 지름이 8입니다. 그럼 이게 8이 되겠죠? 그 다음에 깊이는 4.4, T 값은 4.4.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4mm라고 생각하고 4.5, 4.4, 8 뭐 이렇게 이런 값들 세 가지만 외워서 시험장에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 값들을 넣어서 한번 모델링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각 구멍붙이 볼트가 들어간 중심의 중심, 즉 피치 원지름인데요. 요 원지름이 54mm입니다. 요건 자로 재주시고요. 54mm 기준해서 여기다가 그려주겠습니다. 좌측면들을 보니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네요. 4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쪽 면을 클릭하시고요. 보라색에 나오면 S가 들어가요. S 들어가셔서 스케치면을 잡습니다. 점을 찍어 줄 건데요. 임의 점을 아무데나 찍습니다. 그래서 치수 아이콘 눌러서 이 점과 이 점 높이가 54mm의 반틈은 27mm죠. 54 나누기 2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 점과 이 점 밑으로 빼셔서요. 0mm 하면 딱 요 위쪽으로 그대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자 이게 기준이죠. 하나를 구멍으로 깊은 자리 파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원형 배열로 4개를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을 찍었으면 H 홀로 깊은 자리를 파기를 해주시는데요. 자, 두 번째 아이콘 카운터볼을 눌러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전에 찾은 작은 지름 4.5, 큰 지름 8, 그 다음에 깊이는 얼마였습니까? 4.5였죠. 그 다음에 거리는 전체 관통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찾은 이 값들이 그대로 주어지죠. 그래서 확인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쪽에 깊은 자리가 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육각 볼트가 묻히는 거죠. 자, 요거를 원형 배열로 아이콘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눌러서요. 요거 점선으로 바뀌는 걸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회전축으로 여기를 눌러서 몇 개입니까? 4개를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4개가 뚫렸죠?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이런 부분입니다. 지금 이렇게 육각 구멍 붙이 볼트가 완전히 묻히도록 이렇게 틈이 약간 있죠. 이쪽 부분에 이 틈이 약간 있습니다. 기준은 이쪽에
여기까지가 4mm, 4mm, 4.5, 4.4, 8mm죠. 규격에서 빠졌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물어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확인하시고, 오일실이 들어가는 부분도 R값, 요거 L값, 여기서 여기까지가 L값이죠. L값, 그 다음에 뭐 전체 지름값, B-값, B값에다가 0.2mm나 0.3mm 정도 더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다 했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런 부분은 축에 끼어 들어가기 때문에 못하게 1mm 해주시고요. 이 끝부분, 이런 데는 라운드로 3mm 정도 해주시면 됩니다. 끝부분에 F 하셔가지고 이쪽 부분에 라운드는 3mm 해주시고요. 3mm 해주시고, 그 다음에 축과 끼어 들어가는 부분, 못따기는 이런 부분에 첫 번째 클릭해 주시고요. 거리는 1mm에 이렇게 클릭해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런 부분으로 규격치수 적용을 다 했습니다. 커버도 그렇게 어렵지가 않죠. 커버에는 보통 난이도를 올리려고 하면 이런 부분에 이런 식으로 뭐 조금 더 튀어나오게끔 그린다든가, 지금 여기는 동그랗게 되어 있는데 커버가 다 있는 이런 부분들을 완전 위로 올릴 수 있습니다. 열린 모양이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 닫혀 있는데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비어 있는 모습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죠. 그렇게 투상을 조금 어렵게 만들려면 이렇게 만들고 모양도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 커버에서는 뭐 난이도 조정할 수 있는 게 그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오일실과 깊은 자리 파기밖에 없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잘 되면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은 형상입니다. 이렇게 해서 커버의 모델링도 끝마쳐봤습니다.